지난번에 제가 노래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다시 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네요 셔먼이 들어오죠. 이거 되게 재치 있지 않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셔먼이 들어옵니다. 독일의 강력한 전차 판저와 무시무시한 88mm 대전차포에 기가 엄청 죽었죠. 그런 연합군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이 셔먼이 후광을 업고 들어오는 겁니다. 셔먼 전차의 북아프리카전 공식 데뷔 무대 존테일과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셔먼 전차 얘기를 하려면 이거 언제 만든 건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전간기 얘기를 좀 해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당연히 전차 개발도 한풀 꺾이죠. 미국의 전반적인 정치 외교 상황도 보자면 고립주의로 회귀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국방정책이 어떻게 변해요? 역에 파병 안 한다? 유럽에 전쟁 나도 참전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전차를 만들 이유가 더 적어지죠. 미국으로선 당연히 본토 방어 위주의, 보병 위주의 계획을 늘리겠죠. 전차는 뭐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본토 방어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차 뭐 아예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영국이 갖고 있는 전차들을 계속 수입하는 것, 그것이 기본 정책이었죠. 주로 이제 영국의 크루저 전차, 이것을 모델로 한 것들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차가 뭐 어떻게 돼? 제대로 된 게 없지. 1940년 독일 전차가 서유럽을 휘젓고 있을 때 정말 경악을 합니다. 누가? 그 현장에 가서 눈을 퍼렇게 뜨고 있던 미국의 유럽 주재 무관들, 그리고 전장 관찰단들이 굉장히 놀래죠. 저걸로 이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병의 화력 지원을 하는 뭐 신기한 쇳덩어리 이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전장 감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전차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 시대에 뒤떨어진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전차를 갑자기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자 이제라도.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서 개발한 게 뭐다? M4 셔먼 전차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임기응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이 얘기는 좀 더 뒤에 하기로 하고, 미국 얘기 이제 시커냈으니까 독일 얘기, 영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독일 전차는 비교하기 참 좋아요. 활약이 대단했죠. 유럽 전선에 이어서 1941년 2월 북아프리카에서 대활약을 했죠. 우리 그 얘기 시컷 했잖아요. 영국 기갑사단을 그야말로 발라버렸죠. 1941년 11월, 12월 리비아에 투입된 영국 제30군단의 전차가 40대였는데 이 중에 30대가 완파가 됩니다. 1942년 1월 벽두에 롬멜 아프리카 군단하고 만난 영국군 제3개 기갑연대가 반수가 완파. 물론 이제 뭐 대전차 무기에 의해서 상당히 쪼개졌지만 그러한 정도로 독일군 전차가 뛰어났다. 그런 한편 영국은 그럼 어땠느냐?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국은 전차 잘 만들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전차가 이렇게 깨부셔졌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아프리카 전장은 영국 전차의 디자인, 편제, 전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모두 한꺼번에 드러난 거대한 시험장이었다. 그러니까 뭐 반면교사인 셈이죠. 근본적으로 독일군 판저3가 여러 면에서 뛰어났는데 가장 훌륭했던 거는 그거죠. 사정거리가 길죠. 먼저 보고 멀리서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승패가 갈립니다. 거기다가 독일군이 영국군하고 무엇이 달랐느냐? 제병협동을 했어요. 영국군도 하긴 했지만 초보적이었고 독일군은 전쟁 전부터 연습을 철저하게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올림픽 대표팀이야. 전차, 장갑차, 포병, 보병 이들이 항상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독일군은 전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순간순간 야전의 요구에 맞춰서 무기를 바꿨어요. 37mm 대전차포 쏘다가 안 됩니다 하니까 50mm 간다, 안 됩니다 88mm까지 바로바로. 그러니까 사막의 여왕이라고 하는 마틸다 전차가 바로 찢어지는 거죠. 이 대전차 무기 때문에. 그리고 뭐니 해도 독일군 전차 판저가 우수했다. 장갑이 두껍고 빨랐잖아요. 그리고 이 주포가 좋았죠. 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해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37mm 주포 썼잖아요. 이 37mm 주포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포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고폭탄도 쏘다가 철갑탄도 쏘다가, 그러니까는 전차가 와 철갑탄 쏴, 그리고 보병들이 다가와 고폭탄 쏴. 그러니까 공방이 동시에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 중요하지만 장갑이 두껍기 때문에 크루저를 상대할 수 있고, 빠르기 때문에 마틸다의 측면으로 가서 측면을 쏠 수 있고, 그러니까는 리베로였던 것이죠. 그 판저3가 나중에 판저3, 판저4가 개량되면서부터는 더욱더 유리하죠. 50mm 주포를 장착하면서부터 1.3km 지점에서 크루저를 잡을 수 있고, 200m까지 다가가면 뭐 그까지 다가가면 개싸움입니다만 마틸다도 잡을 수 있고 3로 장갑도 점점 더 두꺼워지고, 판저4 개량형 나오면은 그거는 완전히 슈퍼맨이죠. 뭐 장갑이 얼마나 두꺼워지냐면 그전에는 영국의 그 2파운더 포라고 있어요. 이걸로 갖다 쏘면 펑펑 뚫었는데 이 2파운더 포로
판저포를 잡으려면 500m 내로 접근을 해야 돼요. 500m 내로 접근하는 건 그냥 근접 전투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판저3, 판저4를 영국군 전차가 도무지 상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군 마틸다 전차는 매우 빠르고 유용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문장에. 뭔 소리야? 근데 그들이 뭐라 해요? 도망치는 이탈리아군을 잡을 때만. 마틸다 전차는 이탈리아 보병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미국 전차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상황을 바꾼 것은 메이드 인 USA 미제 전차. 영국군이 이 미제 전차를 사용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죠. 1942년 5월부터 영국군이 미국의 M3 그랜트, M4 셔먼 전차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미군의 것이 더 나았다. 아니다. 판저가 그래도 나았다. 비등비등했다. 그런데 미군의 것이 능력면에서 나았다. 이것은 이미 90년대에 결론이 난 얘기입니다. 미 지휘참모대에서 나온 연구 논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미국 측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M4 얘기를 하기 전에 M3 그랜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941년 11월에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현지 적응 과정을 마치고 1942년 5월에 그야말로 뭐 초도 전투 투입되었다? 이 말씀은 드린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달리 이 M3 그랜트도 판저에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샤를과의 통화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고, 그런데 M3 그랜트의 장점 무엇이었을까? 더욱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75mm 이중 목적 주포를 사용했잖아요. 이게 포 자체가 이중 목적이다 그게 아니라 고폭탄도 쏠 수 있고 철갑탄도 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거 들어본 얘기죠? 독일군이 하던 것을 보고 바로 적용을 해서 카피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M3 그랜트 전차가 들어갔다고 해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독일군이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M3 그랜트 전차를 운용해 보니까 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주포가 위아래로 주로 움직이는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못 쏴. 이거를 이제 트래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좁아요. 좌우 사격 각도가. 그러니까 좌우로 쏘려면 몸 자체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내 앞으로만 와야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M3 그랜트의 문제가 뭐냐면 헐다운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헐다운 포지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차 대 전차의 대결이 될 때 보다 유리한 지형을 차지해서 그 뒤에 숨어서 쏘는 거예요. 숨어서 쏠 때 약간 고지로 올라가고 고개만 내놓고 쏘면 상대는 온몸이 다 드러나는데 나는 대가리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 헐다운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 고개를 내놔 봤자 거기에 포가 안 달려있어. 몸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쏘려면 내 몸을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지형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지에서 저지로 사격을 하면 쥐약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3 그랜트를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연합군들이. 일단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으니까. 영군 2파운더보다도 좋고 영국의 마틸다보다도 좋으니까는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오는 게 M4 셔먼 전차죠. 75mm 주포를 본체가 아닌 포탑에 얹은 전차입니다. 당시로서는 장갑, 화력, 기동성 모든 요소가 상당히 균형이 잡힌 그런 전차였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전투 사례를 좀 볼까요? 1942년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뭐 했다? 엘 알라메인 전투, 나일강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연합국과 추축국이 붙었다. 롬멜 장군과 몽고메리 장군, 이 두 사람이 북아프리카의 운명을 놓고 대결전을 벌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일군은 스스로 지리멸렬해서 자멸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미국의 풍부한 지원을 받은 연합군이 선전해서 더 이상 독일군은 이후로 이전과 같은 기세를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이 전투에서 본격 활약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미군의 셔먼 전차죠. 그리고 그 상대는 독일군의 판저4였는데 대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판저3를 주로 많이 받고, 대적할 만한 상대가 누구냐 얘기하면 판저4라고 그래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의외로 셔먼하고 판저4하고 붙어갖고 어떻게 됐는지 이게 없어요.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두 전차의 격도를 관찰한 지휘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 이 내용이 사후부 검토 보고서에 또 나와요. 엘 알라메인 전투 후에 작성된 것인데, 연합군 기갑 전력에 대한 분석으로서 이제 서두를 써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엘 알라메인에 투입된 연합군의 주력은 미 기갑사단이었다. 예를 들어서 전차가 80대가 있으면 그중 40대는 셔먼이었던 것 같다. 독일군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경전차사단의 경우 영국 마틸다 전차가 보였는데,
그것이 전부인가 하고 봤더니 미국의 그랜트 전차도 있더라. 영국군이 미군 전차를 받았구나. 이거를 이제 여기서 아는 거죠. 그리고 한 70대 정도의 전차가 있으면 경전차 사단에, 그래도 경전차 사단인데 그 중에 30대는 셔먼이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전차 사단이라고 얕봐서도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에밖에 없는 것 같아. 독일군이 보니까 셔먼 전차가 어떻게 싸우더라는 것을 이걸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셔먼 전차는 홀을 파놓고 있다가 독일군이 기습하면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한 채로 전투를 하는데, 셔먼 전차만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셔먼 전차가 40대가 있으면 10대 정도의 경전차가 좌우로 호위하고 있더라. 야, 얘네 진짜 부자구나. 전차 부자다. 부럽다. 이런 데서 약간 질렸겠지. 우리는 기름도 없는데 전차를 보호하는 전차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최초의 제5기갑 연대, 독일군 제5기갑 연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주로 우리는 타격을 어디서 받았냐면 측면을 받았다. 그리고 최초 공격에서 우리가 50대가량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준 것의 75%가 셔먼이더라. 그리고 이 얘기를 나중에 보면 롬멜도 아내에게 편지에 이 얘기를 써요. 이것도 흥미롭죠. 1차 사료와 최상급 지휘관이 쓴 그 사적인 편지가 일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여보, 엘 알레메인 전투에서 우리는 영국 기갑부대를 과소평가했음이 드러났어. 영국 기갑부대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신형전차 때문인데 그들은 우리 전차에 큰 구멍을 내듯이 이렇게 찢었다? 적은 이제 확실히 우리보다 우세해. 연합군은 한 번에 공격을 하더라. 동시에 제일 많을 때 저번에 150대가 와서 우리 공격했다? 그 중에 120대가 셔먼 전차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포병 화력에 대한 분석이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포병 화력에 독일군이 놀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라고 쓰냐면 매우 인상적이다. 그런데 연합군의 포대의 숫자가 우리 독일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너무나 인상적이다. 1km 안에다가 1시간 동안 7,000발을 쏴대더라. 미친듯이 쏘는 거죠. 그냥 뭐라고 표현이 안 돼. 화력의 집중도가 그만큼 높은 거죠. 이건 독일군과 비교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마치 제1차 세계대전 때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전력을 분석하고, 이것은 상급 부대에 대한 굉장히 돌려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공격하는 사단, 그러니까 21기갑 사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사단은 공격하는 내내 연합공군 폭격을 직통으로 맞았다. 니넨 뭐했냐 이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분석을 뭐 했냐면 편대가 통상 18대에서 24대가 구성되어서 오더라. 폭격기 편대가 18대인데 호위기 편대가 60대에서 80대가 와가지고 방어를 하더라.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고공폭격과 저공폭격을 섞어서 들어오더라. 그런데 고공폭격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편대가 와서 방어력을 가지고 오더라. 저공폭격을 할 때는 반드시 꼼꼼히 정찰 비행을 해서 대공포를 맞을 곳이 없을 때 오더라.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간에 항공 조명탄이 낙하하면 일단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탄이 일단 떨어지면 항공 폭격기가 온대요.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포격이 오고, 그리고 나서 밤새 그 일대로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연합군 전술을 분석합니다. 연합군이 마구잡이식으로 싸우지 않더라는 거죠. 포병 화력을 먼저 집중을 하고 중전차와 같은 직사화기로 지휘소와 통신소를 타격을 하고 화점을 파괴한 후에 그 후에 여건을 조성한 후에야 보병이 돌격을 하더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때 연합군의 화력과 기동은 반드시 독일군 방어 무기의 유효 사거리 밖에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떼거지로 오더라는 거죠. 이게 포탄이 충분히 없으면 이걸 못하겠죠. 기름이 충분히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Massed Material Tactics, 물량 집중 전술이다, 이렇게 명의해요, 독일군이. 그리고 보병도 움직일 때 찔끔찔끔 움직이는 이전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대규모로 보병을 보내더라. 그리고 공격을 할 때도 항상 즉각 방어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 공격 준비 사격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독일군 전력을 확실히 약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길 준비를 하고 들어오더라. 이게 그거 아닙니까? 선승구전. 선승구전을 이겨놓고 싸운다, 이것을 전장에서 구현을 하더라.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보병이 그냥 때로 알보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장갑차 차량에 탑승을 해서 충분히 근접한 후에 거기서 하차한 후에 돌격을 하더라. 이것은 신전술이다. 게다가 이것을 낮에 안 하고 야간에 하더라. 뭐 장사 없죠, 이렇게 공격해오면. 그러면서 전차 얘기를 또 한마디 써놓는데 독일군 전차 대 셔먼 전차의 대결이 어떻게 했느냐 데이터가 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셔먼 전차하고 판저포하고 붙었을 때 판저포가 개량형일 경우에 판저포가 유리하다. 특히 1.5km 교전 거리일 때 가장 판저포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판저3 개량형은 셔먼 전차하고 상호간 거리가 500m일 때
가장 승률이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판저4 개량형 너 셔먼하고 붙을 때는 1.5km에서 싸워. 판저3 개량형 너는 500m에 가서 싸워. 거기 외에서 싸우면 너는 못 이겨.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셔먼 전차에 대한 독일군 대전차 무기 효과도 여기다가 데이터를 적어놨어요. 37mm 대전차포 효과 없다. 50mm 대전차포 500m 거리까지 갈 수 있으면 이거 쏴도 된다. 그런데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러시아제 76.2mm더라.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몇 배 없다. 75mm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단급에 아직 보급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이건 뭐예요? 75mm 대전차포 주세요. 이 얘기죠. 그리고 88mm 대공포를 쏴봤는데 2.5km 거리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이 데이터를 여기다 써놓은 거죠. 아마 이 보고서 이후로 88mm 대공포를 대전차포로 적극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셔먼 전차 그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해놨어요. 셔먼 전차는 가서 보니까 기관총, 소총은 그대로더라. 그리고 셔먼 전차에 75mm 주포 달려있다고 해서 봤는데 와 이거 2.5km에서도 우리 갖다 쏘더라. 2.5km에서 쏘니까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철갑탄을 쏘면 독일군의 모든 전차를 다 관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거 재밌어요. 2.5km에서 쏘긴 쏘는데 셔먼 주포가 탄도가 매우 휘기 때문에 직접 관측이 안 되더라.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요. 쏘긴 쏘는데 이게 탄도가 휘기 때문에 전차에서 이러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5km면 보입니까 이게? 2.5km 안 보여. 그러니까 쏘긴 쏘는데 이게 탄도가 관측이 안 되더라는 거죠.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셔먼 전차는 광학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2.5km 밖에서 휘어서 가더라도 그것을 초탄이 안 맞으면 수정탄이나 아니면 3차, 4차 사격을 해갖고 그걸 조정할 수 있더라는 거죠. 광학 장비의 우수성으로 탄도의 큰 힘을 보완하더라.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놨어요. 사단급에서 이 정도 분석을 한다. 독일은 진짜 프로 싸움꾼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미군도 분석의 미군, 기록의 미군이잖아요. 1대1 정면 대결에 대한 그 분석 결과가 있긴 있어요. 이게 헤드투헤드 컨테스트라고 해가지고 1대1 대결을 가상을 해서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저4가 여전히 그랜트나 셔먼보다 장비면에서 우세하다. 판저4를 미군 전차가 정면 대결에서 이기려면 유일한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러시아제 76.2mm 포를 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76.2mm 포가 이게 뭐냐면 미국식으로는 3인치 포예요. 3인치 포를 전차에 달면 이길 수 있다. 영국도 이거 갖고 있어요. 17파운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인치 포를 달면 판저4를 1.5km 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판저4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5km라고 했죠. 이걸 미군도 알고 있어. 근데 미군이 1.5km에서 가장 센 판저4를 이기려면 3인치 포 내나 두꺼운 거 가지고 갖다 세게 때리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현실화된 게 뭐냐면 울버린이잖아요. M10. 이 울버린이 그냥 전차는 아니죠. 우리가 구축 전차라고 해가지고 전차 잡는 전차잖아요. 뭐 울버린은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구축 전차인데 상대방을 잘 뚫지만 느려서 나도 취약하고 그 정도 활약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컨텐츠는 소왓의 소왓을 물고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셔먼 전차가 나타나서 판세가 뒤집혔다. 그래서 이 셔먼 전차가 만만치 않은 상대로 들어와서 북아프리카 동부전선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는 궁금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엘 알라메인 전투 드디어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